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월 1일 오전입니다. 참 지긋지긋했던 2020년 경자년 한 해도 그렇게 훌쩍 가버리고 드디어 2021년 신축년 소띠해죠. 새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침 아침에 보니까 신문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반가운 소식 두 가지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서울 고등검찰청 서울고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을 갖다 직접 전면 재수사하겠다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조만간 적절한 시기에 두 분 전직 대통령, 즉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올해는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 하는 두 가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검은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면은 지난해 9월에 서울 동부지검 김관정 검사장이 지검장이죠. 추미애 사단의 핵심입니다. 김관정 검사장이 지휘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지난해 9월에 추미애 장관 아들 또 추미애 장관 보좌관 등등등등 해서 민간인 전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현역 군인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이첩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보면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 27살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아무리 검토해봐도 뭐가 찝찝한 게 있으니 라고 하면 통상 경우는 이 서울 동부지검에다 다시 재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대검은 직접 수사권을 갖다가 예전에 보면 중수부에서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지휘하죠. 일선에서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지검 차원에서 진행하지 고검에서 수사를 직접 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김관정 검사장이 맡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이 지난해 무려 270 며칠이던가요? 하여튼 대략 고소 고발된 지 거의 9개월을 뭉기다가 뒷북, 늑장 대처, 늑장 수사, 늑장 압수수색, 그 다음에 어물쩍 전원 무혐의 처리.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재수사를 못 맡기겠다라고 아주 이례적으로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가 직접 재수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이 직접 재수사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관정 검사장이 지휘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못 믿겠다는, 즉 불신임의 뜻입니다. 오죽하면은 전투를 벌여야 된 일선 사단이 아니라 군단본부에서 직접 나와서 전쟁을 치르겠다고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단순히 이게 추미애 장관 아들이 그냥 하나님 땡땡이 쳐서 그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당시 추미애 장관 아들이 이와 저와 같이 그 당시 제대로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휴가를 갖다 연장해서 미복귀하는 것.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은 막강한 집권당의 대표였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추미애 씨는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무장관이 되어서 직접 이것이 보면 고소 고발되었고 그다음에 동부지검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 8, 9개월 동안 진뭉갰고 이러한 전체의 흐름을 갖다가 서울고등검찰청은 권력형 비리로 판단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보면 이제 추미애 장관 갑갑하게 됐습니다. 기세가 하늘을 찌를 때 그 다음에 자기와 관련된 것들은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어떻게든지 막았죠. 이미 이제 보면 박범계 후임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보면 또 우리 아들 문제니까 덮어라 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서울고검이 지시하기.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 보면 서울고검이 나선 결정적 계기가 뭐냐니까, 문제는 아들 서씨가 뭐 전화로 했던 카톡으로 했던 뭘 했던 간에 하여튼 그 당시 카투사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가 승인을 했느냐 승인을 하지 않았느냐가 쟁점이랍니다. 근데 이 지원장교 김모 대위는 당초에는 승인했다. 뭐 어물쩍, 왜 그 당시는 이미 추미애 씨 아들 이 문제가 막 이제 불거지니까, 그때 추미애 법무장관이 기세가 또 하늘을 찌를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승인한 것 같다 하다가 막상 이제 검사님 앞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니까 진실을 얘기 안 했던 나중에 흔한 얘기로 피박쓰게 생겼거든요. 그 진실을 얘기한 겁니다. 예, 저는 서일병 휴가 연장권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사달이 난 겁니다. 통상 당초 어물쩍 얘기했다가 나중에 와서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또 보면 검사님 앞에 와서 말씀드리다 보니 진실이 떠오르는군요. 저는 승인한 적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보좌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으면은 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 자기 앞에서 고백한 진실을 갖다가 채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김관정 검사장이 지휘하는 동부지검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김대위는 앞에 한 말하고 뒤에 한 말하고 틀리니까 이 진술 자체가 믿을 수 없다 해서 그걸 갖다 묵살해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가장 핵심적 증인이고 이 문제는 김대위가 승인했느냐 승인하지 않았느냐, 승인했으면은 어쨌든 절차에 좀 비정상적이지만은 정상적인 휴가 연장인 것이고, 만약에 지원장교 김대위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엄마가 당대표, 집권당 대표라는 엄마 찬스를 써서 뭉개고 나가서 나중에 뒤늦게 엄마의 보좌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아냈다면 이거는 탈영입니다. 근데 전시 같으면 진짜 전시 때 탈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직결 처분입니다. 이거 전시는 아닙니다만. 그와 같이 중체대한 가장 중핵적 증언인 지원장교 김대위의 발언을 뭉개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추 장관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은 서면으로 대치하고 이틀 만에 김관정 검사장은 일방적으로 무혐의 처리해버린 겁니다.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흔한 얘기로 그때 바지저고리 되어 있을 때입니다. 밑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 보좌하고 있다는 그 대검의 참모들조차도, 부장들조차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엄중하게 재조사해보라 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관정의 서울 동부지검은 뭉개고 일방적으로 무혐의 처리했던 겁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충성 맹세였죠. 그런데 자, 이제 서울 고검이 나섰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일병을 비롯한 민간인들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싹 무혐의 처리해버리고, 현역들은 검찰이 일정 부분 조사를 하되 기소 등등의 문제가 기소, 불기소 그 문제 자체를 갖다가 어디로 넘겼냐? 군 검찰로 넘겼습니다. 근데 군 검찰의 판단도 그렇습니다. 군 검찰의 판단도 서울 동부지검의 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추미애 장관 아들 서일병과 관련되었던 현역들이 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이 사람들의 전면 재조사, 재수사를 갖다 벌이고 있다 합니다. 추미애 장관 지난 한 해 동안에 자기 자신에게는 무한히 관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비롯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검찰들에게는 그렇게 가혹하리만큼 엄격을 넘어서 거의 망나니 칼춤을 추었죠. 그래 추 장관 드디어 이제 그들의 목에 그 당신이 추었던 망나니 칼춤의 칼날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비뚤어졌던, 무언가 잘못 꼬였던 일을 정상화시키는 첫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하겠다. 참 만시지탄입니다. 물론 지금 이명박 대통령 동부 서울 지금 이번에 1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계시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일단
밖에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어요. 지병 때문에. 그리고 아마 조만간 다른 구치소로 이송될 것 같습니다. 이감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형이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상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만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올 2월에 있을 설 앞두고 1월 박범계가 이제 보면 법무장관 되면 박범계 법무장관의 이제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 이제 사면 결정은 결국 그 법무부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 이명박 대통령 즉시 보면은 사면이 가능합니다. 사면하면 즉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4일 이번 1월 14일이 되면 대법원에서 제3고심 선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지난번에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파기환송해 버렸죠. 지난해 다시 뭐니까 분리해서 제대로 해라 라고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그 파기환송에서 다시 결정되면 20년입니다. 그래서 도합 살게 되면 22년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보면 제3고심에 대한 선고가 1월 14일 다음 주에 있게 되죠. 이제 그렇게 돼서 형이 확정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즉시 사면이 가능합니다. 사실 재작년 이제 2019년 말만 해도 과연 이들이 작년에 있었던 4.15 총선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관심을 갖다 끌었던 게 사실입니다만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번지고 자기들이 승기를 잡으면서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보니까 드디어 슬슬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을 이제 불과 1년여 앞둔 이 시점에서 뭔가 좀 겁에 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낙연 씨 입장에서는 물론 본인이 후보 결정하고 본인이 당 대표가 아닌 상태지만 어쨌든 선대위원장으로서 치러야 될 올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패가 결국 자기 자신의 정치적 운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우파를 갖다 조금 흔들고 중도의 마음을 좀 끌어당기기 위해서라도 이낙연 씨 입장이 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새로 비서실장이 또 민정수석이 바뀌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이제 새로 보임된 사람은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원래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신현수 검사 이번에 민정수석 된 신현수 검사가 물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사정비서관 해서 친문으로 분류됩니다만은 법조계 정통한 소식통들의 전언을 들어보면 굉장히 원칙주의자 어떻게 보면 올곧은 사람이라는 좋은 평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제대로 중심만 잡는다면 박근혜 이명박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어쨌든 국민 통합 차원에서라도 두 전직 대통령 갖다가 사면하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2021년 신축년 1월 1일 나름 굉장히 반갑고 의미 있는 두 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